네, 안녕하십니까.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강도의 자전거 운동이 중년 여성의 신체 구성, 혈중 지질 및 지방대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입니다. 수많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요즘 일반인들은 건강 상식의 폭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치료하던 시대였다면 현재는 관리하는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증설하고 운동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젊음과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 수준이 향상되어 평균 수명이 증가를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과 운동 부족, 식생활, 스트레스 등의 위험 요소가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등 성인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인생에 있어 중년기에는 신체의 모든 기능이 쇠퇴하기 때문에 체력과 건강이 저하가 되고 약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여성의 경우 체력 저하와 노화 현상과 함께 폐경기 이후 급속도로 유병률이 증가한다고 하였고, 비교적 시간의 여유가 증가되는 것에 비해 인간관계가 좁아진 것을 느낄 때 나타날 수 있는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과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면역 기능의 감소로 질병과 외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감소되어 여러 기관에 수많은 생리적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최근 자전거에 대한 인식이 전문적인 레포츠로 변하게 되면서 국내 자전거 인구는 2015년 기준 1200만 명을 성장했습니다. 자전거는 경제적이고 편리한 운송수단이자 건강을 지켜주는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으며 노면의 상태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세계 어디서나 각광받고 있는 편리한 운송수단입니다. 자전거 운동은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운동을 실천하고 신체 활동을 증가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자전거는 운동 방법 이외에 교통수단으로서 활용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자전거 운동은 체중 조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해소 등의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낮춰주면서 기분 전환에 효과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과체중인 사람도 큰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운동의 효과는 운동에서는 순발력이나 민첩성 등과 관련된 무산소성 운동과 오래 달리기와 같은 운동에 필요한 유산소성 운동, 그리고 근력 운동 등과 같은 다양한 운동 형태가 있고, 이러한 운동들이 모두 나름대로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통한 운동은 세상의 많은 운동 중에서도 각종 형태의 운동을 모두 포함하는 가장 완벽한 운동 중에 하나임에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전거를 자신의 신체에 맞게 피팅을 하고 적절한 라이딩 자세와 기술을 습득하면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운동 효과를 몇 배나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운동은 대근육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대퇴부 같은 대근육의 발달을 도모하고 당뇨병을 포함한 각종 신진대사성 질환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특정한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쉽고 즐겁게 일상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훌륭한 신체 활동인 것입니다. 자전거 운동의 효과와 관련하여 진행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자전거 운동을 통해서 체력 수준이나 신체 조성, 비만, 고혈압과 같은
성인병 발생 인자를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지속으로 하게 되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기초 대사량도 올라간다고 하네요. 이러한 운동의 강도 설정 방법은 최대 산소 섭취량의 비율이나 최대 심박수의 비율로 처방되는 것이 지금까지 일반화된 방법으로서 심폐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운동 강도로 최대 산소 섭취량의 50에서 60%가 미국 스포츠 의학회에서 권장하는 운동 강도라 합니다. 다음은 목적입니다.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의 운동에 따른 8주간 자전거 운동이 비만 중년 여성의 신체 구성, 혈중 지질 및 지질 대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운동 강도에 따른 신체 구성, 혈중, 지질 및 지질 대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여 신체 구성과 혈중 지질, 지질 대사를 이끄는 최적의 운동 강도를 제시하는 데 그의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의 가설입니다. 8주간의 자전거 운동이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의 운동 강도에 따른 신체 구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8주간의 자전거 운동이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의 운동 강도에 따른 혈중 지질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8주간의 자전거 운동이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의 운동 강도에 따른 지질 대사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연구의 제한점입니다. 본 연구 대상자 선정을 폐경 전 비만 중년 여성으로 제한할 것이며 본 연구 대상자의 생활습관 및 식습관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할 것입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심리적 수준이나 유전적 특성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론적 배경입니다. 운동은 강도에 따라 사용되는 에너지 기질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면서 운동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탄수화물 대사는 점증적으로 증가하지만 지방 대사는 감소합니다. 이러한 생리적인 특성의 원인으로는 속근섬유 동원 비율 증가, 혈중 에피네프린 수준 증가 등을 들 수 있으며 높은 수준의 에피네프린은 당원 분해, 탄수화물 대사, 그리고 젖산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운동 강도가 낮으면 높은 운동 강도보다 호흡 교환율, 즉 RER이 낮아지면서 지방 산화율이 높기 때문에 낮은 강도로 운동하는 것이 체지방 감소에 효과적이며 높은 강도의 운동은 근육의 손상은 물론 염증 반응도 더욱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 강도를 정하기 위한 방법들로는 여유 심박수, 여유 산소 섭취량, 그리고 운동 자각도, 대화검사법, 정서적 호응력 또는 감정적 유발성, 분당 에너지 소모량, 나이로 예측된 최대 심박수와 산소 섭취량 및 대사당량 등이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세포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고 에너지의 사용을 증가시켜 저장되는 에너지의 양보다 에너지의 소비 과정을 활성화시키므로 체중 감량과 더불어 혈중 지질의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방 대사의 과정은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지방 세포 내의 중성지방과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중성지방을 분해하여 에너지 연료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중성지방이 호르몬 민감성 리파아제와 결합되어 유리지방산 3개와 글리세롤 1개로 가수분해되어 연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듯 지방은 운동 시 에너지원으로도 사용되므로 비만한 사람들에게 지방 대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즉, 지방 조직에 저장되어 있는 유리지방산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것이므로 체중 조절이 필요한 비만한 사람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자전거 운동의 이론적 배경은 순발력이나 민첩성 등과 관련된 무산소성 운동과 오래 달리기와 같은 운동에 필요한 유산소성 운동, 그리고 근력 운동 등과 같은 다양한 운동의 형태가 있고 이러한 운동들이 모두 나름대로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통한 운동은 세상의 많은 운동 중에서도 각종 형태의 운동을 포함하여 가장 완벽한 운동 중 하나임에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전거를 자신의 신체에 맞게 피팅하고 적절한 라이딩 자세와 기술을 습득하면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운동의 효과를 마찬가지로 몇 배나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를 통한 유산소성 운동은 운동 강도에 따라서 숨을 가쁘게도 하지만 운동 후에는 엔돌핀의 분비로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운동하는 사람들의 정신 건강과 정서적 안정에 크게 기여를 하며 성인질환 예방에 척도가 되는 심폐지구력을 향상시켜줍니다. 특히 자전거 운동은 대근육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대근육의 발달에 도모합니다. 본 연구의 대상입니다. 본 연구의 대상은 A시에 거주하는 체지방률 30% 이상인 35에서 55살 미만 비만 중년 여성 30명으로 연구 시작 전 모든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자발적 동의를 얻을 것입니다. 연구 대상자는 무작위 할당으로 저강도 VO2max 30에서 40% 10명, 그리고 중강도 VO2max 50에서 60% 그룹 10명, 고강도 VO2max 70에서 80% 그룹 10명으로 구분할 겁니다. 본 연구의 피험제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기간 및 연구 설계 아래 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측정 방법입니다. 측정 방법은 최대 운동 부하 검사, 그리고 혈액 성분 검사로 이루어질 것이며 자전거 운동 프로그램은 주 3회 월수금에 빈도로 8주간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의 운동 강도로 H대학교 운동장에서 하루 강도별로 20에서 50분간 자전거 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운동 전, 운동 후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각각 10분간 실시하였으며 운동 상해를 예방하고 자전거 운동에 무리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운동 시간 산정은 ACSM에서 제시한 운동 시간 계산 공식 사용하였으며 운동 시간 산정은 부여된 운동의 양을 부여하여 300에서 400칼로리 정도의 소모량에 맞는 운동 시간을 산출한 후에 연구 대상자 개개인에게 적용을 하였습니다. 자전거 운동의 프로그램입니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19 버전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측정된 모든 자료의 기술 통계량을 제시하기 위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세 집단의 사전, 사후 검사 결과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원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상호작용이 유의한 경우 집단 내 차이는 종속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한 검사 내 집단 간 차이는 독립 T검증으로 검증을 하였습니다. 모든 통계 분석의 유의 수준은 0.05 수준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먼저 신체 구성의 변화 중 체중의 변화입니다. 자전거 8주 운동에 따른 체중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각 그룹에 대한 평균과 투웨이 리피티드 아노바 변수 결과는 시기, 그룹, 시기 집단의 상호작용 효과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체지방량의 변화에서는 투웨이 리피티드 아노바 분석 결과 그룹, 시기, 시기 집단의 상호작용 효과에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체지방률의 변화, 투웨이 리피티드 아노바 분석 결과 그룹, 시기, 시기 집단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골격근량의 변화, 투웨이 리피티드 아노바 분석 결과 그룹, 시기, 시기 집단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체중량 지수의 변화, 투웨이 리피티드 아노바 분석 결과 그룹,
식이 집단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의 변화, 투웨이 리피티드 아노바 분석 결과 그룹, 식이 집단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의 변화, 투웨이 리피티드 아노바 분석 결과 그룹, 식이 집단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의 변화, 투웨이 리피티드 아노바 분석 결과 그룹, 식이 집단의 상호작용 효과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지방대사의 변화 중 글루코스의 변화입니다. 투웨이 리피티드 아노바 분석 결과 식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식이 집단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개체 내의 대비 검정에 선형 모형에는 의미 있는 유의 수준을 보이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2차 모형 또한 의미 있는 유의 수준을 보이지 않아 결과적으로 모든 그룹에서 모두 훈련 후 비슷한 수준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유리지방산의 변화입니다. 투웨이 리피티드 아노바 분석 결과 그룹, 식이 집단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성지방의 변화입니다. 투웨이 리피티드 아노바 분석 결과 그룹, 식이 집단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파제의 변화입니다. 투웨이 리피티드 아노바 분석 결과 그룹, 식이 집단의 상호작용 효과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그룹에서 모두 훈련 후에 비슷한 수준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실시한 8주간 다양한 강도를 통한 자전거 운동이 운동 강도별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본 연구에서 음식의 섭취, 생활습관 및 다른 환경 요인 등을 운동 이외에 다른 요인들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실험 시 음식의 섭취와 생활습관 및 다른 환경 요인 등 운동 이외에 다른 요인들의 통제를 완벽하게 이루어질 경우 그럴 경우보다 효과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향후 조금 더 참여자의 수를 늘리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나아가 실내외 환경에서의 자전거 훈련에 대한 생리적 적응 효과의 차이를 규명하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 하겠고 이때 음식 섭취와 생활의 습관, 그 밖에 다른 환경 요인 등의 통제가 더욱 명확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